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기 병아리들을 위해 타가소를 마련했다. 이곳에는 부화기에서 태어날 병아리들을 돌봐줄 예비엄마 닭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이다. 물론 모두 다 진짜 알이라고 믿고 있는 가짜 알 하나씩을 품고 있다. 캔디는 지난번 포란하던 곳과 같은 장소에서 포란을 하고 있다. 캔디가 유독 이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도 가장 안전하면서도 마음에 안정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 안에 들어오면 외부의 시끄러움도 들리지 않아 오로지 포란에만 집중할 수 있다. 지금 부화기 안에는 계란과 거위알, 그리고 오리알과 머스코비알, 이렇게 4종류의 알들이 부화 중이다. 그럼 과연 캔디에게는 이 중 어떤 병아리를 맡기는 게 좋을까? 그리고 지금 포란 중인 다른 닭과 거위, 그리고 오리에게는 어떤 병아리를 맡기는 게 좋을까? 머스코비와 오리, 그리고 닭 몇 마리는 내가 계속 키울 생각이고, 나머지 닭과 거위들은 모두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분양되어 간다. 몇 마리의 거위들이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캔디는 아기 거위들을 키워야 할 것 같다. 어차피 한 달만 있으면 떠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기 거위들을 지금 포란 중인 거위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거위들은 닭들과 달리 워낙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내가 또다시 아기 거위들을 납치한다면 관계 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거위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데 또다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거위들에 비해 뒤끝이 없는 닭들이 아기 거위들을 맡아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너무 많은 아기 거위들이 태어나서 캔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보험을 하나 들어놨다. 여러 면에서 얌체 같은 암탉이긴 하지만 톰을 후보 선수로 낙점해 놓은 상태이다. 그동안 톰이 보여준 행동들을 봐선 단 한 마리의 아기 거위도 주고 싶진 않지만 이는 캔디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캔디가 독박 육아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톰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다. 게다가 며칠 전부터 톰이 예전과 달리 좀 열심히 포란을 하는 모습도 내 마음을 변화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4달 전 캔디와 톰이 아기 오리와 아기 거위를 함께 키워낸 협동심을 잘 발휘하여 이번에도 아기 거위들을 잘 키워주길 바란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아주 열심히 포란을 잘하고 있는 백봉이에게는 병아리들을 맡길 생각이다. 알다시피 백봉이는 워낙 덩치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아기 거위들을 품는 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백봉이가 비록 덩치는 작지만 포란에 대한 의지만큼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다행히 이런 성격의 닭들은 오히려 병아리들을 아주 잘 키운다고 하니 백봉이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닭장 안에서 포란 중인 미녀 오리들을 확인하러 왔다. 그런데 지금 한참 포란하고 있어야 할 오리가 자리에 없다. 원래 오리들은 거위들과 마찬가지로 닭들에 비해 포란 이지가 많이 약하다. 그럼 나머지 오리 한 마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머지 오리 한 마리는 아주 열심히 포란을 하고 있다. 오리는 내가 다가가자 거친 숨소리를 내며 경계하기 시작한다. 다른 미녀 오리들과 달리 왜 이 녀석은 이토록 열심히 포란을 하는 걸까?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오리를 보고 있자니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든다. 자식 아주 의지가 대단하네. 미녀 오리에게는 앞으로 태어날 병아리들 중 아기 오리들을 맡길 생각이다. 그리고 아기 오리들이 부화기에서 태어날 때쯤 되면 미녀 오리를 암탉들이 있는 타가소로 옮길 생각이다. 미녀 오리들은 거위들과 달리 암탉들과도 사이가 원만하고 또 이곳보다는 타가소가 좀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요즘 토리는 완두와 연합해서 알을 품고 있다. 아마도 한 달 넘게 포란을 하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다. 거위들에게는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기 머스코비들을 맡겨볼 생각이다. 아기 거위들은 1개월 크고 난 뒤 전부 다 분양되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대신 아기 머스코비들은 다 크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 함께 지내게 된다. 그런데 거위들은 오리나 닭들과 달리 갇혀서 지내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아기 머스코비들의 안전을 오로지 거위들 스스로 지켜내어야 한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달리 방법이 없다. 반반이는 내 기억이 맞다면 대략 일주일 정도 뒤면 아기 거위가 부화되어 태어날 것이다. 물론 자연 부화를 성공했을 경우이다. 지금까지 반반이가 보여준 행동을 지켜본 결과 거위알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즘 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쁜이에게 있다. 사료를 아예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몸이 너무 상할 것 같아서 강제로 사료를 먹이고 있다. 장애가 있는 이쁜이는 다른 거위들과 달리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만 사료를 먹는다. 게다가 닭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사료를 먹을 수 없고 닭들이 닭장에 있는 시간에만 사료를 먹을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사료를 잘 먹어서 살이 통통하게 쪘었는데 지금은 포란한다고 살이 쪽 빠졌다. 다른 거위들처럼 포란을 빨리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쁜이는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아직 나이가 어린 맥시는 세상 모든 것에 궁금한 게 많다. 평소보다 일찍 식사를 마친 이쁜이. 이쁜이의 마음속에는 서둘러서 알퉁지로 돌아갈 마음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게 그녀는 서둘러서 알퉁지로 돌아왔다. 이쁜이가 다른 거위들처럼 쉽게 포란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약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애가 있어서 자기 몸도 잘 못 챙기는 이쁜이에게 아기 머스코비를 줘야 할까? 아니면 그녀의 행동을 무시해야 할까?